전에 제2요구를 한 사례, 그러니까 TBS 사례가 아니더라도 많죠. 어떤 것들은 제2요구를 했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무슨 시민 예술인 무슨 조례 뭐 이런 것들도 제의 요구를 했고요. 하여튼 열 몇 건 됩니다. 꽤 많은 것들을 다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걸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 중에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적도 있다라고 그때 뭐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하여튼간에 뭐 이제 하셨는데 TBS 건에 관해서는 이제 제2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채숙 홍보기획관님의 대답으로는 어차피 시의회를 통과할 텐데 굳이 안 했다 그래서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예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2요구 만약에 정말로 이 폐지 조례안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한 번쯤은 제2요구를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본인이 정치인이라면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없앨 의지는 없어 라는 걸 거부권으로 보여줄 당연하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았다. 없었습니다. 의지가 없었다. 바로. 그러면 그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에 있어서 위법성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정확히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이제 다 통과되고 해지가 의회에서는 된 다음에 이제 행안부 고시를 받아야 되니까 행안부에다 고시해 주세요라고 그 다음 날 바로 요청을 했어요. 그게 5월 말인가 6월 2일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바로 고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뭐 서울시의 당연직들이 들어있고 방통의 당연 이거 빼라라고 해서 그게 한번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뺐고 다시 그걸 이제 보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제 고시를 그냥 해버린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놓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방통위에 이런 내용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죠.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좀 이렇게 뭐 행정에 좀 착오였다라든지 미숙이었다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고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외면했을 수도 있죠. 그럼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그 출연 기관 해제 절차와 관련해서 뭐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출연 기관 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은 출자 출연 기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영화의 방법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서울시와 손을 잡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영 방송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일단은 서울시의 지원을 전제로 만들어진 채널이고 애초에 설립 근거가 그랬으니까. 설립 근거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민영화를 하든 다양한 뭐 서울시의 어떤 출연금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이든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회사가 존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속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들입니다. 그 작업도 마찬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도 그렇고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출연금을 확 줄여버리게 되면은 그런 과정을 실현하기도 전에 이미 고사를 해버린다는 거죠. 목줄을 끊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럼 내부적으로 그런 소송은 논의는 하고 있는 단계에 논의하고 있나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회사 측에서 내놓는 혹은 사측에서 주장하는 해법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해법은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남은 인원으로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무급휴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출근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시간 선택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부의 시간이라도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임금들이 다 임금 체불로 쌓이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급휴직을 신청했더라도 퇴직금은 또 쌓입니다. 퇴직금은 또 쌓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저희가 이미 임금체불로 인해서 20억 이상이 체불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뿐만 아니라 임대료라든지 송출료라든지 지금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구조조정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조조정을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렇게 네. 사이즈를 줄여서 네. TBS에 좀 눈독을 들이는 소위 그런 기업들 내지는 그런 어떤 회사들이 나타나면 다운사이징 된 TBS를 팔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짚어볼 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TBS는 공영방송이라는 거죠. 채널의 성격 자체가. 이게 허구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제시하는 다운사이징에서 누군가에게 팔겠다라는 게 과연 실현이 가능한 얘기인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일단 정관이 변경되지 않으면은 그 무엇도 사실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에서 2번이나 반려를 했잖아요. 예. 2번이나 반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신청한다고 한들 사실 정관 변경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영화의 움직임, 서울시도 계속 오세훈 시장도 TBS를 민영화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YTN도 지금 민영화가 됐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거죠. 뭐 그냥 자본 권력으로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소리 나오게 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거의 이 민영화는 징벌적 민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프로그램 하나 만든 죄가 이렇게까지 참 공영방송 하나 사라진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의미이잖아요. 의미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의 공영방송이 어떤 자금의 압박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KBS라든지 MBC라든지 다른 공영방송을 향해서도 어떤 자금으로 압박을 하는 형태, 뭐 실제로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서 이미 자금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선례를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매우 좀 우려스러운 거죠. 예. 이게 언론이라는 게 이제 뭐 그냥 학술적으로는 뭐 제사의 권력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도 사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싶어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미디어 재단으로 처음에 2020년에 제가 네. 전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TBS 교통방송에서 사명 자체를 서울시 미디어 재단으로 바꾼 게 2020년.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 교통방송이라는 그 인식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그냥 교통방송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이 이제 서울시 미디어 재단인 네. 상태고 공중분해가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저도 무겁거든요. 공모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든 세력은 국힘과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 상황에서 TBS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실질적인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결자해지를 해서 새롭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민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지만 있다면 이제 예. 방법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직원들은 많이 하거든요. 의지가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왔겠느냐. 근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럴 의지가 읽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인 거고 그 의지를 어떻게 되살리지 않는 한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선거로서 시민들이 심판해 주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래도 이런 걸 지속적으로 알려야 네. 되니까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정말 대한민국이 되게 촘촘하게 톱니바퀴로 굴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톱니바퀴를 하나라도 어그러뜨리면은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 근데 이 어떤 하나를 작은 거를 바꾼다고 해서 그냥 그게 작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조례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촉발되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인 힘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재원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영업 사원도 뭔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한 명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지금 240명 가량이 남아 있는 네. 조직이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그 국정감사에서 내가 얼마나 이 TBS를 위해서 노력했는지는 TBS 임직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일단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 걸로 아는데 영상 편지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타깝게도 저희가 사실 이렇게 사태가 촉발되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TBS에 오신다거나 아니면 TBS 임직원을 만난다거나 하신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근데 원래 아예 없지 않았나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방송하신 적도 있고, 예전에 그쵸? 이제 네.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저희와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분들, 시청자분들께는 어떤 말씀하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TBS 네. 사안 자체를 네. 이제 별로 임팩트 있게 네. 받아들이는 분들이 예.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냉엄한 현실이지만 네. 관심의 끈을 계속 가져주시라 뭐 이런 당부의 말씀도 좋고. 10월 15일에 국정감사 날 저희가 이제 시청 옆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시민분들께, 청취자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나와서 발언을 해주실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때 이제 대학생 청취자 한 분이 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그냥 현장에 그냥 나오셔가지고 한 어르신께서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TBS 없으면 안 됩니다. TBS 없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애청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냥 라디오니까 틀어놓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물론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뭐 시민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일, 35년 동안 공적인 어떤 시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응원을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라 저도 같이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댓글로 심은정님, 그놈의 민영화, 그리고 무궁화님 계속 라디오를 들을 수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TBS 95.1 고정하고 그렇게 아껴주신 청취자분인데, 푸다당님도 살아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또 최정진님, 정말 안타깝네요. 정권의 힘을 이렇게 휘둘러대는 세력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진짜 그 TBS가 95.1 메가헤르츠 여러분이랑 함께 소통한 지 35년인데 이제 진짜 망한다라는 단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그곳 제 친정에는 240명 가량의 동료들이 남아 있고 다시 활기차게 대본도 쓰고 편집도 하고 생방송 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꼭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말씀 나눠주신 두 분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뭐 쉽지 않은 자리였을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은 자리였지만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죄송하네요, 그냥. 예, 조금 더 애써주시라. 네. 조금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네.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네. 꼭 좀 애써주시라는 응원해 말씀 보겠습니다. 드리면서 예,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를 나눌게요.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언론아싸 뉴스 호로록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 매주 화요일 4시에 찾아옵니다. 오늘도 같이 방송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널리 이 소식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 내일 수요일 12시에 뉴스 호로록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